음악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주변의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때 한강의 기적을 이끌며 쉼없이 달려왔던 세대에게 주어진 긴 노년의 시간. 하지만 늘어난 수명만큼 삶의 질도 함께 높아졌을까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과 마음은 예전 같지 않은데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만 갑니다. 이제 노년의 삶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중한 분들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더해 주신다면 그 마음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밝히는 더 큰 빛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홀로 남겨진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배우자와의 사별 후 깊은 외로움 속에 잠겨있는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그 아픔의 깊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음악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낸 유영희 씨, 그리고 아내와 사별한 지 1년 6개월이 된 신우현 씨, 마지막으로 6년 전 남편과 이별하고 홀로 살아온 심경희 씨. 이 세 분에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이들의 건강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었을까요? 유영희 씨의 하루는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좀처럼 이부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득문득 휴대폰에 녹음된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금실 좋았던 부부. 그 행복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어느 날 일하던 현장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사고라는 두 글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살아있는 남편의 눈동자 한 번 마주치지 못한 채 이별해야 했던 그 순간의 충격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가냐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깊은 밤이 되어도 잠들지 못하고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어도 이내 깨어납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입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던 동네 언덕길이 이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갯길이 되었습니다. 숨이 차면 가슴이 쿵쾅거리며 조여오는 아픔을 느낍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와의 사별이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1년이 지나도 우울과 불안, 불면이 계속된다면 이는 지속적 비탄장애 또는 우울장애라는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영희 씨는 지금 그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음악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는 신우현 씨. 1년 반 전 암으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64년을 함께한 그림자가 사라진 빈집은 너무나도 넓고 적막합니다. 그 고요함이 싫어 그는 주중에만 하던 일을 주말까지 자원해서 늘렸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있으니 신세 타령만 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여기 나와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누가 그 사람 얘기하면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서 억지로 참고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여보, 나갔다 왔네 라고 을조려보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아내가 아끼던 화분들은 주인의 손길을 잃고 하나둘 시들어갑니다. 주방에 설 때마다 함께 음식을 만들던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건만 야속하게도 아내는 꿈에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해 겨울, 신우연 씨의 가슴에 뻐근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진단 결과는 협심증. 좁아진 심혈관에 스텐트 2개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지만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진 것만 같아 서럽습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 신호가 발생하면 이는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 신호가 면역계로 전달되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혈액이 끈끈해져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증가한 염증 물질은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립니다. 바로 이것이 신우연 씨가 겪었던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음악 심경희 씨의 아침 식사는 사과 한 쪽과 삶은 계란 하나가 전부입니다. 입맛도 없지만 약을 먹기 위해 억지로 넘깁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혀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입니다. 입이 쓰고 마르고 혀가 막 따끔따끔해서 매운 건 아예 먹지도 못해요. 혀암인가 싶어서 병원 가서 검사도 다 해봤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혀의 통증은 남편을 간병하던 시기에 시작되었고 6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새벽마다 화단에 나가 홀로 울음을 터뜨렸던 그녀. 결국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집의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그녀는 인형을 끌어안고 대화를 나누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얘를 내가 맨날 안고 예뻐해요. 뽀뽀도 하고 똘똘아, 어우 예뻐라 하면서 자녀들이 명절이나 생일에 북적이며 찾아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그 허전함의 우울증은 더욱 깊어집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 애도의 시간은 끝없이 길어집니다. 심경희 씨가 겪는 혀의 통증은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 불립니다. 뚜렷한 원인 없이 혀가 불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병입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우울감이 뇌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급격히 줄여 작은 통증도 극도로 심하게 느끼게 만든다고 추정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우울증은 나 슬프다라고 표현되기보다 어디가 아프다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혀의 통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연구는 이 외로움이 단순히 정서적 문제를 넘어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연구팀은 4만여 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하여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혈액에서 특정 단백질 5가지가 눈에 띄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들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발생, 그리고 사망률과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외로움이 그저 느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화학적 구조를 바꾸고 생명을 위협하는 실체적인 질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미국 공중보건국장이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말한 것이나 세계보건기구가 외로움을 세계 공중보건에 대한 긴박한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3분의 심리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모두 우울감과 절망감이 매우 높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스트레스가 면역체계를 붕괴시키고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며 기존의 성인병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일본 도쿄의 한 주택단지. 1960년대에 지어진 이곳은 이제 주민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2001년
이곳에서 60대 독거 남성이 숨진 지 3년 만에 백골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민과 사회복지사들은 고독사 제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민생위원들을 선발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명단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안부를 확인합니다. 단지 내빈 상가에는 이키이키 살롱, 우리말로 생생살롱이라는 사랑방을 만들어 언제든 모여서 함께 취미 활동을 하고 식사를 나눕니다. 이 작은 공간이 단절되었던 노년층 주민들을 이어주는 튼튼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로치데일이라는 도시에는 HMR 서클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서로 돕고 돌보는 모임입니다. 매달 수십 개의 행사가 열리는데 함께 점심을 먹는 런치 클럽이 특히 인기입니다. 3년 전 아내와 사별하나서 던컨 씨는 이 모임 덕분에 깊은 외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을 통한 소통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 접촉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고립과 고독의 차이입니다. 고립이 타의에 의해 세상과 단절된 부정적인 상태라면 고독은 어느 정도 자발성이 담긴 스스로 선택한 혼자의 시간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고독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긍정적인 고독의 힘을 고독력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힘. 이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강점수 어르신의 삶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TV를 보는 것으로 보냅니다. 언뜻 보기에 무기력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 상태를 정밀 검진한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뇌 MRI 검사 결과 일부 노화로 인한 뇌 위축이 관찰되긴 했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뇌 심부혈관 상태가 매우 건강했습니다. 노쇠 지수 또한 0으로 신체 기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남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내 발로 걸어다니고 얼마나 행복해 라고 말합니다. 겉보기엔 고립된 생활이지만 그는 왜 건강하고 행복할까요? 비밀은 그의 삶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프로그램을 볼까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비록 TV 시청이라는 소박한 계획이지만 오늘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또한 그는 가족, 그리고 소수의 중요한 사람들과 꾸준히 연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립은 단절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는 고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강한 고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독력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어떤 위기에서도 빠르게 안정을 찾는 회복 탄력성. 둘째, 혼자의 시간을 창의적 삶의 기회로 삼는 고독 생산성. 그리고 셋째, 자신을 믿고 스스로 삶을 이끄는 자립력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만났던 세 분도 이 고독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세 분에게 4주간의 맞춤 처방을 내렸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활동을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그 활동을 했을 때의 기분을 1점부터 10점까지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나 금주처럼 개인에게 맞는 작은 목표를 추가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생활 리듬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기분 점수를 매기면서 자신의 감정 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4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부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던 유영희 씨는 이제 매일 동네 뒷산을 4바퀴씩 돕니다. 목표가 생기니 성취감이 느껴지고 술 대신 친구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주변에서는 잠도 잘 자고 얼굴이 환해졌다고 말합니다. 아내를 잃고 일에만 파묻혔던 신우연 씨는 한동안 방치했던 텃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먼저 친구들에게 연락해 만남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대화하는 동안 우울했던 감정은 어느새 사라집니다. 5점 미만이던 그의 기분 점수는 이제 7, 8점대로 올라갔습니다. 혀의 통증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심경희 씨는 계단 오르기와 공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먹던 밥을 제대로 챙겨 먹기 시작하자 입맛이 돌고 신기하게도 혀의 통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일과표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 활동을 늘려가자 일상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 그녀는 의사와의 상담 후 6년간 복용하던 우울증과 불안장애 약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이제는 약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주 후 3분의 심리 검사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3분 모두 우울과 절망 척도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긍정적 사고와 회복 탄력성 척도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단 4주간의 작은 실천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음악 오늘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깊은 터널을 지나온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얼마나 긍정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 노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힘, 고동력. 이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지혜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막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이자 머지않아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혼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생존 공식이자 길어진 노년을 진정한 축복으로 만드는 열쇠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음악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주변의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때 한강의 기적을 이끌며 쉼없이 달려왔던 세대에게 주어진 긴 노년의 시간. 하지만 늘어난 수명만큼 삶의 질도 함께 높아졌을까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과 마음은 예전 같지 않은데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만 갑니다. 이제 노년의 삶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중한 분들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더해 주신다면 그 마음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밝히는 더 큰 빛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홀로 남겨진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배우자와의 사별 후 깊은 외로움 속에 잠겨있는 3분의 이야기를 통해 그 아픔의 깊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음악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낸 유영희 씨, 그리고 아내와 사별한 지 1년 6개월이 된 신우연 씨, 마지막으로 6년 전 남편과 이별하고 홀로 살아온 심경희 씨. 이 3분에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이들의 건강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었을까요? 유영희 씨의 하루는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좀처럼 이부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득문득 휴대폰에 녹음된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금실 좋았던 부부. 그 행복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어느 날 일하던 현장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사고라는 두 글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살아있는 남편의 눈동자 한 번 마주치지 못한 채 이별해야 했던 그 순간의 충격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가냐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깊은 밤이 되어도 잠들지 못하고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어도 이내 깨어납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입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던 동네 언덕길이 이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갯길이 되었습니다. 숨이 차면 가슴이 쿵쾅거리며 조여오는 아픔을 느낍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와의 사별이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1년이 지나도 우울과 불안, 불면이 계속된다면 이는 지속적 비탄장애 또는 우울장애라는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영희 씨는 지금 그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음악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는 신우현 씨. 1년 반 전 암으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64년을 함께한 그림자가 사라진 빈집은 너무나도 넓고 적막합니다. 그 고요함이 싫어 그는 주중에만 하던 일을 주말까지 자원해서 늘렸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있으니 신세 타령만 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여기 나와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누가 그 사람 얘기하면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서 억지로 참고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여보, 나 갔다 왔네 라고 을조려보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아내가 아끼던 화분들은 주인의 손길을 잃고 하나둘 시들어갑니다. 주방에 설 때마다 함께 음식을 만들던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건만 야속하게도 아내는 꿈에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의 겨울, 신우현 씨의 가슴에 뻐근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진단 결과는 협심증. 좁아진 심혈관에 스텐트 2개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지만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진 것만 같아 서럽습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 신호가 발생하면 이는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 신호가 면역계로 전달되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혈액이 끈끈해져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증가한 염증 물질은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립니다. 바로 이것이 신우현 씨가 겪었던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음악 심경희 씨의 아침 식사는 사과 한 쪽과 삶은 계란 하나가 전부입니다. 입맛도 없지만 약을 먹기 위해 억지로 넘깁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혀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입니다. 입이 쓰고 마르고 혀가 막 따끔따끔해서 매운 건 아예 먹지도 못해요. 혀암인가 싶어서 병원 가서 검사도 다 해봤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혀의 통증은 남편을 간병하던 시기에 시작되었고 6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새벽마다 화단에 나가 홀로 울음을 터뜨렸던 그녀. 결국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집의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그녀는 인형을 끌어안고 대화를 나누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얘를 내가 맨날 안고 예뻐해요. 뽀뽀도 하고, 똘똘아, 어우 예뻐라 하면서 자녀들이 명절이나 생일에 북적이며 찾아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그 허전함의 우울증은 더욱 깊어집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 애도의 시간은 끝없이 길어집니다. 심경희 씨가 겪는 혀의 통증은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 불립니다. 뚜렷한 원인 없이 혀가 불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병입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우울감이 뇌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급격히 줄여 작은 통증도 극도로 심하게 느끼게 만든다고 추정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우울증은 나 슬프다라고 표현되기보다 어디가 아프다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혀의 통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연구는 이 외로움이 단순히 정서적 문제를 넘어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연구팀은 4만여 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하여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혈액에서 특정 단백질 5가지가 눈에 띄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들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발생, 그리고 사망률과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외로움이 그저 느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화학적 구조를 바꾸고 생명을 위협하는 실체적인 질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미국 공중보건국장이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말한 것이나 세계보건기구가 외로움을 세계 공중보건에 대한 긴박한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세 분의 심리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모두 우울감과 절망감이 매우 높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스트레스가 면역체계를 붕괴시키고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며 기존의 성인병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일본 도쿄의 한 주택단지. 1960년대에 지어진 이곳은 이제 주민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2001년 이곳에서 60대 독거 남성이 숨진 지 3년 만에 백골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민과 사회복지사들은 고독사 제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민생위원들을 선발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명단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안부를 확인합니다. 단지 내빈 상가에는 이키이키 살롱, 우리말로 생생살롱이라는 사랑방을 만들어 언제든 모여서 함께 취미활동을 하고 식사를 나눕니다. 이 작은 공간이 단절되었던 노년층 주민들을 이어주는 튼튼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로치데일이라는 도시에는 HMR 서클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서로 돕고 돌보는 모임입니다. 매달 수십 개의 행사가 열리는데 함께 점심을 먹는 런치 클럽이 특히 인기입니다. 3년 전 아내와 사별하나서 던컨 씨는 이 모임 덕분에 깊은 외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을 통한 소통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 접촉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고립과 고독의 차이입니다. 고립이 타의에 의해 세상과 단절된 부정적인 상태라면 고독은 어느 정도 자발성이 담긴 스스로 선택한 혼자의 시간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고독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긍정적인 고독의 힘을 고독력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힘. 이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강점수 어르신의 삶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TV를 보는 것으로 보냅니다. 언뜻 보기에 무기력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 상태를 정밀 검진한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뇌 MRI 검사 결과 일부 노화로 인한 뇌 위축이 관찰되긴 했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뇌 심부혈관 상태가 매우 건강했습니다. 노쇠 지수 또한 0으로 신체 기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남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내 발로 걸어 다니고 얼마나 행복해 라고 말합니다. 겉보기엔 고립된 생활이지만 그는 왜 건강하고 행복할까요? 비밀은 그의 삶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프로그램을 볼까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비록 TV 시청이라는 소박한 계획이지만 오늘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또한 그는 가족, 그리고 소수의 중요한 사람들과 꾸준히 연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립은 단절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는 고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강한 고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독력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어떤 위기에서도 빠르게 안정을 찾는 회복 탄력성. 둘째, 혼자의 시간을 창의적 삶의 기회로 삼는 고독 생산성. 그리고 셋째, 자신을 믿고 스스로 삶을 이끄는 자립력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만났던 세 분도 이 고독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세 분에게 4주간의 맞춤 처방을 내렸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활동을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그 활동을 했을 때의 기분을 1점부터 10점까지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나 금주처럼 개인에게 맞는 작은 목표를 추가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생활 리듬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기분 점수를 매기면서 자신의 감정 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4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부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던 유영희 씨는 이제 매일 동네 뒷산을 4바퀴씩 돕니다. 목표가 생기니 성취감이 느껴지고 술 대신 친구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주변에서는 잠도 잘 자고 얼굴이 환해졌다고 말합니다. 아내를 잃고 일에만 파묻혔던 신우연 씨는 한동안 방치했던 텃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먼저 친구들에게 연락해 만남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대화하는 동안 우울했던 감정은 어느새 사라집니다. 5점 미만이던 그의 기분 점수는 이제 7, 8점대로 올라갔습니다. 혀의 통증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심경희 씨는 계단 오르기와 공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먹던 밥을 제대로 챙겨 먹기 시작하자 입맛이 돌고 신기하게도 혀의 통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일과표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 활동을 늘려가자 일상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 그녀는 의사와의 상담 후 6년간 복용하던 우울증과 불안장의 약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이제는 약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주 후 3분의 심리 검사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3분 모두 우울과 절망 척도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긍정적 사고와 회복 탄력성 척도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단 4주간의 작은 실천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깊은 터널을 지나온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얼마나 긍정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 노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힘, 고동력. 이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지혜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막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이자 머지않아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혼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생존 공식이자 길어진 노년을 진정한 축복으로 만드는 열쇠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음악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주변의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때 한강의 기적을 이끌며 쉼없이 달려왔던 세대에게 주어진 긴 노년의 시간. 하지만 늘어난 수명만큼 삶의 질도 함께 높아졌을까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과 마음은 예전 같지 않은데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만 갑니다. 이제 노년의 삶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중한 분들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더해 주신다면 그 마음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밝히는 더 큰 빛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홀로 남겨진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배우자와의 사별 후 깊은 외로움 속에 잠겨있는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그 아픔의 깊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음악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낸 유영희 씨, 그리고 아내와 사별한 지 1년 6개월이 된 신우현 씨, 마지막으로 6년 전 남편과 이별하고 홀로 살아온 심경희 씨. 이 세 분에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이들의 건강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었을까요? 유영희 씨의 하루는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좀처럼 이부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득문득 휴대폰에 녹음된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금실 좋았던 부부. 그 행복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어느 날 일하던 현장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사고라는 두 글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살아있는 남편의 눈동자 한 번 마주치지 못한 채 이별해야 했던 그 순간의 충격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가냐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깊은 밤이 되어도 잠들지 못하고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어도 이내 깨어납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입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던 동네 언덕길이 이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갯길이 되었습니다. 숨이 차면 가슴이 쿵쾅거리며 조여오는 아픔을 느낍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와의 사별이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1년이 지나도 우울과 불안, 불면이 계속된다면 이는 지속적 비탄장애 또는 우울장애라는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영희 씨는 지금 그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음악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는 신우현 씨. 1년 반 전 암으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64년을 함께한 그림자가 사라진 빈집은 너무나도 넓고 적막합니다. 그 고요함이 싫어 그는 주중에만 하던 일을 주말까지 자원해서 늘렸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있으니 신세 타령만 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여기 나와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누가 그 사람 얘기하면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서 억지로 참고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여보, 나 갔다 왔네 라고 을조려보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아내가 아끼던 화분들은 주인의 손길을 잃고 하나둘 시들어갑니다. 주방에 설 때마다 함께 음식을 만들던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건만 야속하게도 아내는 꿈에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해 겨울, 신우연 씨의 가슴에 뻐근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진단 결과는 협심증. 좁아진 심혈관에 스텐트 2개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지만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진 것만 같아 서럽습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 신호가 발생하면 이는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 신호가 면역계로 전달되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혈액이 끈끈해져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증가한 염증 물질은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립니다. 바로 이것이 신우연 씨가 겪었던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음악 심경희 씨의 아침 식사는 사과 한 쪽과 삶은 계란 하나가 전부입니다. 입맛도 없지만 약을 먹기 위해 억지로 넘깁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혀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입니다. 입이 쓰고 마르고 혀가 막 따끔따끔해서 매운 건 아예 먹지도 못해요. 혀암인가 싶어서 병원 가서 검사도 다 해봤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혀의 통증은 남편을 간병하던 시기에 시작되었고 6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새벽마다 화단에 나가 홀로 울음을 터뜨렸던 그녀. 결국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집의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그녀는 인형을 끌어안고 대화를 나누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얘를 내가 맨날 안고 예뻐해요. 뽀뽀도 하고 똘똘아, 어우 예뻐라 하면서 자녀들이 명절이나 생일에 북적이며 찾아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그 허전함의 우울증은 더욱 깊어집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 애도의 시간은 끝없이 길어집니다. 심경희 씨가 겪는 혀의 통증은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 불립니다. 뚜렷한 원인 없이 혀가 불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병입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우울감이 뇌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급격히 줄여 작은 통증도 극도로 심하게 느끼게 만든다고 추정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우울증은 나 슬프다라고 표현되기보다 어디가 아프다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혀의 통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연구는 이 외로움이 단순히 정서적 문제를 넘어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연구팀은 4만여 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하여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혈액에서 특정 단백질 5가지가 눈에 띄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들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발생, 그리고 사망률과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외로움이 그저 느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화학적 구조를 바꾸고 생명을 위협하는 실체적인 질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미국 공중보건국장이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말한 것이나 세계보건기구가 외로움을 세계 공중보건에 대한 긴박한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세 분의 심리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모두 우울감과 절망감이 매우 높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스트레스가 면역체계를 붕괴시키고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며 기존의 성인병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일본 도쿄의 한 주택단지. 1960년대에 지어진 이곳은 이제 주민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2001년 이곳에서 60대 독거 남성이 숨진 지 3년 만에 백골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민과 사회복지사들은 고독사 제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민생위원들을 선발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명단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안부를 확인합니다. 단지 내빈 상가에는 이키이키 살롱, 우리말로 생생살롱이라는 사랑방을 만들어 언제든 모여서 함께 취미활동을 하고 식사를 나눕니다. 이 작은 공간이 단절되었던 노년층 주민들을 이어주는 튼튼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로치데일이라는 도시에는 HMR 서클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서로 돕고 돌보는 모임입니다. 매달 수십 개의 행사가 열리는데 함께 점심을 먹는 런치 클럽이 특히 인기입니다. 3년 전 아내와 사별하나서 던컨 씨는 이 모임 덕분에 깊은 외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을 통한 소통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 접촉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고립과 고독의 차이입니다. 고립이 타의에 의해 세상과 단절된 부정적인 상태라면 고독은 어느 정도 자발성이 담긴 스스로 선택한 혼자의 시간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고독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긍정적인 고독의 힘을 고독력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힘. 이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강점수 어르신의 삶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TV를 보는 것으로 보냅니다. 언뜻 보기에 무기력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 상태를 정밀 검진한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뇌 MRI 검사 결과 일부 노화로 인한 뇌 위축이 관찰되긴 했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뇌 심부혈관 상태가 매우 건강했습니다. 노쇠 지수 또한 0으로 신체 기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남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내 발로 걸어 다니고 얼마나 행복해 라고 말합니다. 겉보기엔 고립된 생활이지만 그는 왜 건강하고 행복할까요? 비밀은 그의 삶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프로그램을 볼까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비록 TV 시청이라는 소박한 계획이지만 오늘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또한 그는 가족, 그리고 소수의 중요한 사람들과 꾸준히 연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립은 단절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는 고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강한 고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독력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어떤 위기에서도 빠르게 안정을 찾는 회복 탄력성. 둘째, 혼자의 시간을 창의적 삶의 기회로 삼는 고독 생산성. 그리고 셋째, 자신을 믿고 스스로 삶을 이끄는 자립력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만났던 세 분도 이 고독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세 분에게 4주간의 맞춤 처방을 내렸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활동을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그 활동을 했을 때의 기분을 1점부터 10점까지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나 금주처럼 개인에게 맞는 작은 목표를 추가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생활 리듬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기분 점수를 매기면서 자신의 감정 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4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부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던 유영희 씨는 이제 매일 동네 뒷산을 4바퀴씩 돕니다. 목표가 생기니 성취감이 느껴지고 술 대신 친구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주변에서는 잠도 잘 자고 얼굴이 환해졌다고 말합니다. 아내를 잃고 일에만 파묻혔던 신우연 씨는 한동안 방치했던 텃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먼저 친구들에게 연락해 만남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대화하는 동안 우울했던 감정은 어느새 사라집니다. 5점 미만이던 그의 기분 점수는 이제 7, 8점대로 올라갔습니다. 혀의 통증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심경희 씨는 계단 오르기와 공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먹던 밥을 제대로 챙겨 먹기 시작하자 입맛이 돌고 신기하게도 혀의 통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일과표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 활동을 늘려가자 일상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 그녀는 의사와의 상담 후 6년간 복용하던 우울증과 불안장애 약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이제는 약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주 후 세 분의 심리 검사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세 분 모두 우울과 절망 척도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긍정적 사고와 회복 탄력성 척도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단 4주간의 작은 실천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깊은 터널을 지나온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얼마나 긍정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 노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힘, 고독력. 이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지혜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막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이자 머지않아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혼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생존 공식이자 길어진 노년을 진정한 축복으로 만드는 열쇠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음악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은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주변의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때 한강의 기적을 이끌며 쉼없이 달려왔던 세대에게 주어진 긴 노년의 시간. 하지만 늘어난 수명만큼 삶의 질도 함께 높아졌을까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과 마음은 예전 같지 않은데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만 갑니다. 이제 노년의 삶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중한 분들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더해 주신다면 그 마음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밝히는 더 큰 빛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홀로 남겨진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배우자와의 사별 후 깊은 외로움 속에 잠겨있는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그 아픔의 깊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음악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낸 유영희 씨, 그리고 아내와 사별한 지 1년 6개월이 된 신우현 씨, 마지막으로 6년 전 남편과 이별하고 홀로 살아온 심경희 씨. 이 세 분에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이들의 건강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었을까요? 유영희 씨의 하루는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좀처럼 이부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득문득 휴대폰에 녹음된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금실 좋았던 부부. 그 행복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어느 날 일하던 현장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사고라는 두 글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살아있는 남편의 눈동자 한 번 마주치지 못한 채 이별해야 했던 그 순간의 충격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가냐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깊은 밤이 되어도 잠들지 못하고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어도 이내 깨어납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입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던 동네 언덕길이 이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갯길이 되었습니다. 숨이 차면 가슴이 쿵쾅거리며 조여오는 아픔을 느낍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와의 사별이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1년이 지나도 우울과 불안, 불면이 계속된다면 이는 지속적 비탄장애 또는 우울장애라는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영희 씨는 지금 그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음악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는 신우현 씨. 1년 반 전 암으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64년을 함께한 그림자가 사라진 빈집은 너무나도 넓고 적막합니다. 그 고요함이 싫어 그는 주중에만 하던 일을 주말까지 자원해서 늘렸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있으니 신세 타령만 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여기 나와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누가 그 사람 얘기하면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서 억지로 참고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여보, 나갔다 왔네 라고 을조려보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아내가 아끼던 화분들은 주인의 손길을 잃고 하나둘 시들어갑니다. 주방에 설 때마다 함께 음식을 만들던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건만 야속하게도 아내는 꿈에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의 겨울, 신우현 씨의 가슴에 뻐근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진단 결과는 협심증. 좁아진 심혈관에 스텐트 2개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지만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진 것만 같아 서럽습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 신호가 발생하면 이는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 신호가 면역계로 전달되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혈액이 끈끈해져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증가한 염증 물질은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립니다. 바로 이것이 신우연 씨가 겪었던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음악 심경희 씨